1화 1부 아무도 가지 말라고 했던 학교. 사람들은 오래된 학교가 폐교되는 이유를 대부분 학생 수 감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끝내 이유가 공개되지 않은 폐교도 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학교에 관한 이야기다.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몫이다.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뒤 산속에서 낡은 학교를 보게 된다면 절대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이었다. 나는 인터넷에서 미스터리 장소를 찾아다니며 촬영하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회수는 많지 않았지만 오래된 건물이나 패터널, 폐병원 같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이기도 했다.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내용은 단 2줄이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초등학교. 밤 12시 이후에는 절대 2층 음악실 문을 열지 마십시오.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메일 아래에는 지도 좌표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학교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폐교라는 사실만 남아있을 뿐 사진도 거의 없었고 기사도 몇 줄 뿐이었다. 오히려 이상한 것은 댓글들이었다. 거긴 가지마. 밤에는 사람 수를 세지마. 운동장에서 이름 부르면 대답하지마.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내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며칠 뒤 카메라와 손전등을 챙겨 그곳으로 향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잃은 듯 몇 번이나 같은 곳을 안내했다. 해가 질 무렵 안개가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숲 사이로 낡은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콘크리트 외벽, 깨진 창문,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란 운동장, 녹슨 철봉,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농구 골대. 학교라기보다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다. 교문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있었다. 초등학교. 글자의 절반은 녹이 슬어 떨어져 있었다. 이상한 점은 하나 더 있었다. 폐교라면 당연히 인기척이 없어야 했다. 그런데 운동장 어디선가 아이들이 뛰노는 것 같은 발소리가 들렸다. 타닥, 타닥, 타닥. 분명 3명 이상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만 풀잎을 흔들고 있었다. 산짐승이겠지. 애써 그렇게 생각했다. 교문을 넘는 순간이었다. 손목시계가 멈췄다. 오후 6시 17분. 초침도 분침도 시침도 움직이지 않았다. 휴대전화도 이상했다. 배터리는 82%였는데 갑자기 11%로 떨어졌다. 신호는 완전히 사라졌다.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았다. 촬영을 계속했다. 현관은 잠겨있지 않았다. 문을 밀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복도는 어둠으로 가득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실내화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먼지는 많았지만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손전등을 켰다. 빛이 복도를 따라 길게 뻗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지나갔다. 하얀 그림자. 분명 사람 키 정도였다. 누구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딩동댕동 학교 종소리가 울렸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전기는 이미 끊긴 지 오래라고 들었다. 그런데 종은 정확히 수업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울렸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치지직. 전교생은 치직. 교실로 치지직. 출석을. 순간 방송이 끊겼다. 학교는 다시 적막해졌다. 나는 침을 삼켰다. 이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때였다. 복도 벽에 붙어있던 출석부가 바람도 없는데 혼자 넘어가기 시작했다. 철컥, 철컥, 철컥.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오래된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든 이름 옆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출석. 그런데 맨 마지막 줄.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빈칸에 내 눈앞에서 천천히 붉은 글씨가 먼저 나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붓으로 쓰는 것처럼. 한 획, 또 한 획, 그리고 완성된 이름. 바로 내 이름이었다. 그 순간 2층에서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끼익, 끼익. 1번, 2번, 3번. 그리고 아주 작은 아이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선생님. 나는 얼어붙은 채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한 명이 더 왔어요. 2부. 출석부에 없는 아이. 선생님. 한 명이 더 왔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마치 오래된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일정한 억양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목소리가 들려온 복도 끝으로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을 자세히 보니 먼지 위에 작은 발자국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 잠시 뒤 둘, 그리고 셋. 마치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았다. 발자국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 툭 하고 어깨를 스쳤다. 황급히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카메라 액정을 확인한 나는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액정 속에는 내가 서 있는 복도가 보였다. 그리고 내 뒤로 교복을 입은 아이 5명이 일렬로 서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다. 마치 안개 속에 있는 사람처럼 눈, 코, 입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뒤를 돌아봤다. 복도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다시 액정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6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중 가장 앞에 있던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입만 움직였다. 올라와.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그렇게 말한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환각이다. 피곤해서 그런 거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1계단, 2계단, 3계단.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일 정도였다. 2층 복도는 1층보다 훨씬 어두웠다. 복도 벽에는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가족 그림, 운동회 그림, 소풍 그림. 하지만 모든 그림에서 한 사람씩 얼굴이 검게 칠해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 복도 끝에는 낡은 교무실이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책장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 먼지 쌓인 책상 위에는 교직원 명단이 놓여 있었다. 학교 교사는 모두 13명. 교장, 교감, 담임교사, 영양사, 행정실 직원. 그런데 명단 아래에 연필로 적힌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출석은 절대 끝까지 부르지 말 것.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마지막 이름을 부르면 한 명이 늘어난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출석을 끝까지 부르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때 책상 서랍이 저절로 열렸다. 끽.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9년 10월 18일. 첫 장을 펼쳤다. 오늘도 한 명이 부족했다. 다음 장. 아무도 그 아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다음 장. 분명 어제까지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사진에서도 사라졌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계속 넘겼다. 교장 선생님은 절대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 학생들이 불안해진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출석을 부를 때마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23명인데 24명의 대답이 들린다는 것을. 마지막 장에는 잉크가 번진 채 단 한 줄만 남아 있었다. 오늘은 내 이름이 불렸다. 그 순간 교무실 뒤편 캐비닛 안에서 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천천히 캐비닛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출석부 여러 권이 쌓여 있었다. 가장 위에 있는 출석부를 펼쳤다. 1989년 3학년 2반. 학생 수 23명. 출석 기록은 평범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만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모든 학생 이름 아래에 빨간색으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졸업하지 못함. 그리고 맨 아래 학생 명단에도 없는 이름 하나. 24번.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번호만 있었다. 24번. 출석 여부는 항상. 단 하루도 결석한 적이 없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명, 곧 2명, 3명, 그리고 수십 명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노랫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복도 끝에서 시작된 발소리가 천천히 교무실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탁, 탁, 탁.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발소리는 계속 가까워졌다. 그리고 교무실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정적. 5초, 10초, 15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문 아래 틈으로 어린아이의 그림자 수십 개가 동시에 드리워졌다. 마치 문 밖에 아이들이 빼곡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24번이 선생님을 기다려요. 그와 동시에 복도 끝 음악실에서 오래된 피아노가 저절로 연주되기 시작했다. 한음,
두음. 그리고 누군가가 천천히 출석을 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번, 2번, 3번.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 출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부. 음악실의 24번째 의자. 피아노 소리는 끊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툰 아이의 연주처럼 들렸다. 하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이상했다. 같은 8마디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사람이 연주한다면 조금쯤은 박자가 흔들려야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오르골처럼 기계적으로 반복됐다. 복도 끝. 문패에는 희미하게 음악실이라는 글자가 남아있었다. 메일에서 경고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밤 12시 이후에는 절대 2층 음악실 문을 열지 마십시오. 나는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여전히 오후 6시 17분에서 멈춰 있었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에 표시된 시간은 밤 11시 58분.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해가 지고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자정이 가까워져 있었다. 설마.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다. 나는 급히 복도를 되돌아가 계단을 찾았다. 분명 조금 전까지 올라왔던 계단이 보이지 않았다. 왼쪽 복도를 걸어도 막다른 벽, 오른쪽으로 걸어도 또 다른 교실뿐이었다. 계단이 사라진 것이다. 숨이 가빠졌다. 그때 복도 스피커에서 다시 잡음이 흘러나왔다. 치지직. 전교생은 음악실로 모이십시오. 이번에는 문장이 또렷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자 모든 교실 문이 동시에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텅 빈 교실이어야 했다. 하지만 손전등을 비춘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모든 교실의 책상에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복도에는 정막만 흐르고 있었다. 나는 한 교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가장 앞줄에 앉은 아이의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건드렸다. 툭. 순간 아이의 머리가 툭 떨어져 책상 위로 굴렀다. 나는 비명을 삼킬 뻔했다. 하지만 굴러간 것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었다. 낡은 석고두상이었다. 교실 안 모든 학생은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마네킹과 석고상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었다. 교실 뒤쪽 창문에 무언가 비쳤다. 창문 속에는 내가 있었다. 그리고 내 뒤에는 아이들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5명이 아니었다. 23명.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다시 창문을 봤다.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손을 들어 음악실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동시에 창문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다. 늦으면 안 돼. 글씨가 끝나는 순간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깨졌다. 쨍그랑. 나는 놀라 뒤로 넘어졌다. 그런데 깨진 유리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 공중에서 멈춘 채 천천히 거꾸로 올라가 원래의 창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몇 초 뒤. 창문은 처음 그대로였다. 깨진 흔적조차 없었다. 나는 이제 이 학교에서 상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도로 나오자 피아노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음악실 문이 혼자 열렸다. 끼익.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보였다. 건반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뚜껑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연주했다고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건반 하나가 천천히 내려갔다. 딩. 아무도 없는데 건반이 눌렸다. 딩. 또 하나. 딩. 또 하나.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한 음씩 연주하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음악실 맨 뒤편에서 작은 의자가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의자는 스스로 앞으로 미끄러졌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정확히 피아노 앞에서 멈췄다. 그 의자 등받이에는 희미한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24. 나는 음악실을 둘러보았다. 학생용 의자는 모두 23개였다. 그런데 방금 움직인 의자를 합치면 24개였다. 24번. 교무실 추석부에 적혀있던 번호가 떠올랐다. 그 순간 피아노 위에 놓여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운동회 단체 사진이 담겨 있었다. 교사 2명, 학생 23명. 나는 천천히 학생들의 얼굴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23. 분명 23명이었다. 그런데 사진 오른쪽 끝 나무 뒤에 아주 희미한 손 하나가 보였다. 처음에는 그림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 교복 소매가 보였다. 나무 뒤에 누군가 숨어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손만 나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진에는 항상 한 명이 늦게 찍힌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 뒤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이번에는 목소리는 내 바로 뒤에서 이어졌다. 당신 차례예요. 나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학교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한 아이의 얼굴을 똑똑히 마주했다. 창백한 피부, 젖은 교복, 그리고 있어야 할 눈동자가 없는 텅 빈 두 눈. 아이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24번은 항상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음악실 문이 거대한 갱음과 함께 닫혀버렸다. 완전히 갇혔다. 2화에서 계속됩니다.